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2번의 암투병을 이겨낸 후 마음 공부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마크 네포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돌아온 마크를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는 진짜 기적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걷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사흘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었으면 보고 싶다는 것들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의 모습이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멋진 기적들로만 채워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선택받은 존재들이 아닐까 하는 행복한 생각이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 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녹내장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예, 지난 시간에 녹내장 하면서 약실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녹내장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약시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약시는 말 그대로 시력이 이제 약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눈에 이제 발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요. 결국 안구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시력에 장애가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안경에 의하더라도 교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대개는 이제 한쪽 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시력이 월등히 떨어지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약시는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예, 약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한방에서 이제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이제 선천적인, 첫 번째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육의 장애, 결국 오장의 원기가 약해서요. 이제 눈의 발달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장의 원기가 약한데 오장의 원기가 약하면 오히려 추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안구 쪽으로 화가 올라옴으로 인해서요. 안구에 이제 시력이 이제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시라는 거는 어쨌든 간 결국에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뭐 1.0 뭐 이렇지
않으면 그냥 다 약시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력이 워낙 이제 0.3 이렇게 이하로 더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부분은 안경을 쓰면 어느 정도의 사물을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능력 자체가 아예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약시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신경을 아이한테 이제 집중해서 쓰지 않으면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눈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네. 왼쪽의 눈이 약하면 오른쪽 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누구나 오른쪽 눈이 약하면 왼쪽 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눈이 1.0, 1.0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좌측 눈이 좀 더 잘 보이는 사람, 우측 눈이 잘 보이는 사람 이렇게 강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TV를 보는데 눈을 좀 찡긋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TV를 보려고 하는데 자꾸 앞에 다가선다는 그 자체가 약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반드시 안과에 가서 정밀하게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0.3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면 보통 약시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 0.1로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 0.1 마이너스로 이하. 이제 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국민학생이 되어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약시는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좌우가 보통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한쪽은 0.5인데 예. 한쪽만 뭐 마이너스 이러기도 한가요?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우리 인체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좌측이 발달이 된 사람, 우측이 발달이 된 사람. 그래서 오른쪽 눈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왼쪽 눈은 어느 정도 시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양쪽 눈이 마이너스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약시를 치료할 때는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서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수저나 젓가락질,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왼손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글을 쓸 때도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많이 네. 쓰는데 왼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눈 자체가 있을 때 왼쪽을 많이 쓰는지 오른쪽을 많이 쓰는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 약시라는 것은 우리가 약한 쪽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내가 친구들과 뭐 팔씨름을 할 때도 어떤 분은 오른손은 치면 꼭 왼손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한 번 분이 더 있거든요. 하자.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왼손이 강하기 때문에 오른손은 좀 약해서 왼손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눈도 약한 쪽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한 쪽은 조금 더 퇴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반드시 안과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대부분의 그 약시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잘 보이는 쪽을 가림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이는 쪽이 가려 있으니까 사물을 약한 쪽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한 쪽이지만 계속해서 약한 쪽, 왼쪽이 좀 약시가 있다, 오른쪽이 약시가 있다. 그래서 그 눈을 사용을 자꾸 하게 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장육부나 눈 자체가 자꾸 발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잘 보이는 눈을 가려가지고 약한 쪽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좀 잘 쓰는데 왼쪽 힘이 약하다 그러면 운동을 하거나 뭐 젓가락질도 네. 왼손으로 자꾸 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이제 오른쪽보다는 원래 태어나는 오른쪽 강한 쪽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벽한 쪽이 100이라고 하면 한 70이나 80까지는 이렇게 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시 치료라는 건 이렇게 안 쓰던 쪽을 쓰게 하는 방법, 이렇게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 약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시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방에서 치료를 할 때는 네. 약물 치료나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나 그 다음에 약침 치료,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적으로 이제 시력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오장에서 이제 심장 쪽이나
간장, 담낭 쪽이 이제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이제 잘 안 보이는 분을 이제 근시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오히려 가까운 쪽은 안 보이는데 먼 쪽이 잘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약시라는 것은 가까운 쪽은 보이는데 조금만 멀어도 전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에너지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빛이, 화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 빛과 화를 주관하는 장기가 오장에서 간장과 이제 심장 장기이기 때문에요. 네. 특히 간장하고 담낭, 예, 겁이 있고 담력이 약한 경우를 간장과 담낭에 이제 기를 보충을 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심장에서 화장기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맥을 봤을 때 왼쪽 관맥이 많이 이제 약해져서 맥관이 이제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 경우로 장부를 보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아까 사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거나 뭐 이제 네. 아이가 한두 살인 뭐 지인들이 많거든요. 네.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네. 약간 보면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동자가 크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실제 사시인 경우들이 많은가요? 예, 사시인 경우가 한 1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시인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체를 보려고 할 때는 눈을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본다. 예, TV를 본다. 그러면 한 곳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안 되니까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힘 자체가 없게 되면 이 사식기로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간장에 동의보감에 보면 풍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에 우리가 체양같이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쪽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으니까 한쪽만 안쪽을 집중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이 이렇게 있을 때 봤을 때 눈 가 쪽으로 완전히 돌아간 경우를 사시고 이제 약간 봤는데 우리가 이제 곁눈질 좀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오장육부가 발달을 하고 눈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잡혀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한 1%나 2% 중에서 약시가 나오는 사시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사시 먼저 수술해서 치료를 하고 왜 그러냐면 눈동자가 예, 물체를 보고자 하는 곳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시 때문에 자꾸 옆으로 가면 당연히 약시가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시 치료를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약시 치료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이제 밤눈이 멀어서 네. 밤에는 잘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네. 밤에는 좀 잘 안 보이고 또 아침에는 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밤에만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도 실제로 있는 증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요즘 이제 극장을 가잖아요. 네네. 예, 극장을 가면 밝은 곳에 갔다가 어두워지는데 어두웠을 때 적응을 바로 해서 바로 옆에 물건을 있다, 의자가 있다, 이제 이런 경우를 바로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극장이 좀 미등이 있어서 괜찮은데 네네. 예전에는 미등이 없이 완전히 캄캄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한참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의자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앉아라, 물건 여기에 놔라, 이렇게 네네. 바로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환경 자체가 어두워지고 또 밤이 되면 예, 눈이라는 것은 예,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휘를 해서 시력을 보게 되는데요. 예, 결국 빛이 없을 때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찾아야 되는데 예, 밖에서 빛이 안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간장이나 심장에 이제 화장기가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당연히 연세가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50이 넘으면 간장하고 담낭기가 약해지니까요. 네. 젊었을 때보다 밤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특히 운전을 하실 때 네. 예, 낮 운전은 잘 하는데 젊은 사람도 밤에 운전을 하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예, 이 경우가 아주 밤눈이 100% 어두운 건 아니지만 간장과 담낭, 심장의 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밤에 에너지 자체가 잘 안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밤눈이 어둡다, 이제 이 느낌이 들고 연세가 50, 60이 이렇게 넘으시면 특히 밤에 운전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있는데 특히 낮에는 눈을 좀 잘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TV를 볼 때도 뭔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거실을 불을 끄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을 끄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불을 끄면 좀 어두워하거나 좀 무서워하거나 좀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TV는 잘 보이는데 뭐 물을 마신다든지 음료를 마신다, 과자를 먹는다 했을 때 그게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동의보감의 이제 간풍, 장목이라고 해서 참새, 새는 밤에는 눈을 잘 못 보기 때문에요. 네. 고풍, 장목이라는 용어를 써서 밤눈이 어두운 경우는 반드시 이제 간장과 담낭의 기를 보충을 해줘야 이제 약시 치료가, 또 밤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확실히 눈과 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러면 약시에 대한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아이는 7살 여자아이인데요. 4살부터 시력 자체가 잘 안 나오고요. 네. 특히 이 아이는 제가 진단을 했을 때 사시 증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사시 치료를, 사시가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왼쪽 눈이 안 좋았는데요. 오른쪽 눈만 잘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른쪽 눈을 가림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는데도 계속 사십기가 있어서 이제 사시 치료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시 치료를 하는데, 이 아이의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 체질이었고, 네. 특히 이 아이는 좌측에 심장하고 이제 간맥이 같이 약했습니다. 이제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 간장의 기가, 에너지가 약해서요. 특히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조금 혼내면은 기가 확 죽어가지고, 제가 이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혼낼 때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또 아무 뭐 혼난 기억이 없이 또 엄마한테 잘 오는 아이가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혼났으면 이제 엄마 눈치를 네. 살살 보면서 그 다음에 서서히 다가오는 아이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서히 다가온다 이랬을 때가 간장하고 이제 담낭기가 이제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혼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이제 혼내지 말고 정확히 이제 바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랬을 때는 혼내는데, 뭐 실수했다든지 자기가 뭐를 하려고 했다든지 이랬을 때 자꾸 이제 칭찬을 해줘서 이제 간장과 담낭의 길을 길러주면서요. 당연히 이제 심장에 화를 보해주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아이들에 맞춰서 훈육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아과 아이들이 올 때 되게 제가 먼저 문진을 하는 게요. 엄마한테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제 엄마한테 좀 설명을 하는 게 좀 복잡한데요. 네. 아이가 이제 둘인 경우는 대부분 체질이 다릅니다. 한쪽은 이제 아빠 쪽 체질이 좀 많고, 한쪽은 또 엄마 쪽 체질이 많고, 그래서 부부가 살다가 보면 대부분 한쪽은 음체질이고 한쪽은 양체질이고, 대부분은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음체질이고 심장이나 간장의 담력이 약한 아이는 제가 1차적으로 처방을 하면서 혼내는 것을 최대한 이제 적게 해달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담력도 있고 아이가 이제 튼튼한 아이는 뭐 혼내는 것은 이제 엄마가 편하신 대로 이제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제 훈육 방법, 그 다음에 당연히 약 쓰는 것은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약을 쓰면서도 엄마들이 아이들에 따라서 대처를 해주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효과가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또 약시 같은 것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근데 이 약시는 예방하는 방법이 약시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눈은 두 쪽에 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한쪽 눈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항상 TV를 좀 앞에서 본다, 눈을 찡그린다. 예, 그 다음에 한쪽 눈을 우리가 가리고 나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아이가 한쪽 눈만 사용을 한다, 반대쪽 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했을 때 약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이 이게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아이가 3살이 지났는데 별로 없다. 그 다음에 3살이 지났는데 시력도 괜찮고 또 TV도 정상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도 소아과 진료를 받으면서 안과 진료를 한 번씩은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건 안구 건조증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눈물 나오는 증상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안구 건조증은 어떤 건가요? 예. 근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렇게 바람 맞으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충풍 누출이라고 해서 네. 당연히 이제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바람을 맞았을 때 눈물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충풍 누출이라는 다른 이제 병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구 건조증은 안구가 건조해지는 겁니다. 네. 당연히 안구가 건조해지는 원인은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안구에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 자체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눈물은 열심히 우리 눈에서 또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서 올려보내는데 눈물이 올라갔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눈물이 이제 바로 건조하게 되는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이 건조하게 되는 원인은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빨래를 축축하게 말릴 때 바람이 있고 또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풍하고 화로 봅니다. 풍열이라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안구가 건조해진 원인은 눈물 생성이 안 되는 허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 몸 안에서 풍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풍을 많이 만들어낼 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보면 간혹 다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가면 뭡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죠. 쌩쌩 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화가 났을 때 간장에서 이제 화가 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한방에서는 이제 간풍이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목 쪽으로 해서 빨갛게 올라온다든지 편도가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열에 의해서 눈물 자체를 말리기 때문에요. 네. 안구가 건조해지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꼭 바람 불 때 눈물 나지 않아도 안구 건조증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눈물이 과다하게 건조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과다하게 건조가 되는 것은 눈물은 정상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가 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열이 생기면서요, 눈물을 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이라는 것은 눈물에 의해서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요. 이게 바람을 맞게 되면 물 자체가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바람이라든지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설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땀을 과하게 나면 내 몸 안에 이제 수분,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요. 눈물을 열심히 만들어도 눈 자체가 이제 건조해지는 안구 과다 이제 눈물 과다 건조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뜰 때마다 이제 꺼끄럽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눈에 이제 모래가 이제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찬바람을 쐬면 눈물이 이제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눈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네. 또 이 증상과 함께요, 당연히 건조하게 되면 이쪽은 뇌신경과 연관이 많이 깊기 때문에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 다음에 뒷목이 좀 땡긴다든지 이런 증상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눈물이 좀 마른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의 원인이 아까도 뭐 허나 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눈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눈물이 이렇게 마를 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무가 좀 건조해질 때 잎사귀에다가 우리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구건조증 겉에서 인공 눈물을 점안액을 넣는 경우인데, 그랬을 때 몸이 유지가 되는 분이 있고요. 점안액을 넣었는데도 바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충혈이 되고 아프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기르는데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잎사귀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 쪽에 우리가 물을 주면 잎사귀에 물을 안 줘도 뿌리 쪽 물에 의해서 잎사귀에 영양분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요. 결국 점안액을 넣었는데, 인공 눈물을 넣었는데 눈이 계속 건조하고 빡빡하다. 그렇게 하고 인공 눈물을 넣었는데 그 효과가 오래 못 가고 또 바로 한 뭐 20분 정도 지났는데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장육부에서 눈물을 제대로 약해서 생성을 잘 못한 건지, 눈물을 생성은 하지는 했지만 눈물을 과다하게 건조시킨지 원인을 꼭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인공 눈물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그 인공 눈물 뿌리는 게 눈물 생성을 방해해서 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눈 자체가 약하신 분한테는 조금 영향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눈물 생성이 안 되었을 때,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이제 점안액을 넣는 게 요즘은 거의 이제 화공약품이 안 들어가면서 자연수로 해서 만든 약품들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눈을 보는데 시력 보호에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과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을 때 점안액을 처방받았을 때는 반드시 점안액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점안액을 넣었는데 뭐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안과 선생님하고 진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때도 당연히 한방에서는 이제 허증과 실증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구에서 눈물이 생성이 되지 않을 때는요, 당연히 이제 콩팥과 우리가 음식을 좀 어른들이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해서 좀 못 먹다가 음식을 먹고 나니까 눈이 좀 뜨인다, 눈이 좀 촉촉해지는 것 같다,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화 기능이 좀 약해도 안구건조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내 몸 안에서 심장에서 펌핑질을 잘해서 피에 의해서 안구가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심장이 약해도 안구건조증이 오고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법을 써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아까 바람이 생기거나 열에 의해서 화가 스트레스로 생겼을 때는 이 화나 스트레스를 꺼주는 오히려 청렬시키고 식혀주는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약이 반대의 성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인삼이라는 약재는 열이 있는 약재인데요. 이분들이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몸이 약하신 분은 도움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고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올라오고 안구가 충혈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럼 안구건조증 치료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58세 남성분이었는데요.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양인 체질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안구건조증으로 이분은 눈이 아프다고 해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점안액을 넣으면 통증이 좀 사라지는데 다시 이제 인터넷이나 책을 보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눈을 써야 되는 경우에 눈이 자꾸 아프고 특히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간장이나 심장 쪽에 화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이제 술을 좀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눈 아픈 게 더 심하지 않냐고 제가 이제 문진을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던데 내가 술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화를 내면 조금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점안액을 넣어줘야 오히려 안구가 건조한 게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비유할 때 불이 조그만하게 났을 때는 우리가 바람만 불어도 불이 꺼지는데 불이 굉장히 많이 타오를 때는 물을 넣게 되면 오히려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모래로 꺼야 되는 것처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풍열에 의해서 간장과 심장에 이제 풍화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요. 반대로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간장과 심장에 이제 화를 꺼서 이분은 이제 통증 자체가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완치된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시나 안구건조증 많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으로 좀 생활 습관이나 뭐 음식 같은 거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팁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이나 약시에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큰 보약은 눈을 잠깐씩 쉬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다 자기들의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50분 수업을 하면 한 5분 정도는 반드시 눈을 좀 감고 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내가 눈이 좀 약하다 그러면 5분까지 아니고 한 2분 정도만 눈을 좀 감아주어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요. 이제 자외선이 강한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이제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좋은 야채 하면 이렇게 녹황색이 든 야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나 완두콩, 당근 등 녹황색 야채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요 안구건조증이나 약시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약시와 안구건조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약시와 안구건조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메밀입니다. 메밀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메밀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요즘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서 메밀로 된 이제 음식이나 국수를 많이 먹을 때인데요. 네. 이 메밀은 여름에 좋다는 것은 뭡니까? 여름에는 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밀은 당연히 열을 식혀주고요. 여름에 또 장마철에 습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습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위에 습기가 있을 때 이 습기를 제거해주는 음식이 메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분은 날씨가 장마철 끄급하면 좀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요. 비가 올 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메밀은 당연히 장마철 이런 경우를 싫어하는 경우겠죠. 몸 안에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요. 네. 또 하나 누틴이 있는데요. 특히 이 메밀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보해주면서요. 성질이 조금 찹니다. 그래서 여름에 약간 시원한 음식으로 좋은 재료가 되는데요. 단 이제 소음인 체질이거나 위장에 이제 수술을 했거나 그 다음에 연세가 70 이상으로 많이 높으면서요.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설사하는 경우에는 이 메밀에 대한 음식을 좀 주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메밀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이 메밀은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밀은 칼로리도 또 낮고요. 소화도 촉진시키고 또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하고 혈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요. 변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 쪽으로 해서 포만감이 느껴지면서요.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소양인 체질로 진단을 받았다. 태양인 체질로 진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좀 시원한 걸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된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조금 찬 걸 먹으면 좀 설사를 한다.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태음인이나 소음인으로 체질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꿔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제 딸 상담입니다. 네, 그럼 따님분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00, 63, 네, 몸무게는 58kg 좀 되고, 나이는 46살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예, 제 딸이 눈 건조증이 있어서 가끔 이제 안과에 가서 약 타다가 쓰고 했는데 예. 좀 눈이 좋다 싶어서 병원에 가니까 예. 안압이 높다 그랬어요. 예.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고 안압이 내려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2주 있다가 다시 와보라 그랬는데 예. 2주 안 되고 한 열흘쯤 됐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또 가니까 예. 안압이 다시 좀 올라갔다 그런다 그래요. 예. 근데 안압 올라갔을 때 포도막염 예. 또 홍채염 예. 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안압이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예 그런데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었어요. 예. 지금 따님이 현재 양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수술은 라식 예. 눈에 라식 예. 라식 수술한 지 벌써 한 20년쯤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압이 올라간 경우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포도막염이나 이제 홍채염. 그때 그 눈 자체도 흰자위가 많이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까? 별로 충혈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결막염이거니 하고 갔는데 홍채염, 포도막염 뭐 또 안압이 올라갔다 그래서 되게 걱정됐어요. 예. 따님이 지금 집에서 살림하시는지 또 다른 일을 하시는지요? 뭐 살림만 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친정 엄마인데 예. 제가 좀 눈이 많이 불편해요. 예. 시각장애가 있어서 예. 우리 집에 친정에 매일 오고 조금 과로한다 싶을 정도로 예. 그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눈이 충혈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없고 특별히 이제 지병도 없고 이제 나식 수술만 했는데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 집에 와서 이제 도와주시고 하면 또 자기 집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면서 이제 과로해서 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나 이제 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체질 검사는 제가 이제 수지침 배우면서 체질 검사를 하는 게 소음인이래요. 아, 소음인 체질이요? 예. 따님이 그 술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별로 표시 없습니까? 별로 빨개 안 집니다. 이 예. 집이 우리 아들, 딸 모두 다가 술 좋아하고. 예. 좀 잘 드시는가 보다.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음인 체질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꼭 술을 물어보는데요. 술은 성질 자체가 열이 있기 때문에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이 차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지금 보신 것처럼 따님 자체가 이제 과로하면서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안압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현재 아직 폐경은 안 되신 거죠? 예, 아직은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잠깐만 계셔주세요. 예. 근데 이제 한의원에 예. 갈까 싶거든요. 예. 좀 체력이 좀 저하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예, 그건 한의원에 갈라 그러는데 지가 우선 뭐 안압부터 조절해 놓고 예. 한의원을 가든지 어쩌든지 그래 얘기를 해서 아직 예. 안 가고 있습니다만. 예, 그건 안압 치료는 꼭 안과에서 우선 처방하는 대로 드시면서요. 예,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어머님. 예. 갈근. 예. 황기.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그 다음에 대추. 대추. 예, 이걸 5g씩 넣고요. 5g. 예, 그 다음에 물을 400cc 넣으세요. 400cc 같으면 보통 예. 머그잔 2잔 정도인데 그지? 예, 머그잔이면 예, 2잔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걸 100cc 나오게 그 종이컵 1잔 정도요 나오게 다리시면 됩니다, 어머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복용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기
감초도 같은 동량으로. 예, 네, 같은 동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 5g씩 넣어서 400cc 다리신. 물에다 네네네. 해가지고 반 되도록 한 잔 되도록.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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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7세 되고요. 네, 키는 154요. 네, 몸무게는 57이에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예. 한 달 전에 감기를 심하게 걸렸는데,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감기는 다 났는데요. 예. 이게 기침이 이렇게 안 낫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상담을 좀 예, 드려보려고요. 기침을 하시는데 가래가 있으세요? 가래는 처음에는 가래가 있었는데 병원 다녀서 가래는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답답하고 칼칼하면서 예. 장기침이 이렇게 안 끊어지거든요. 예. 목이 좀 건조한 느낌도 드세요? 네네.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그런 약 먹는 건 없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그런 것도 없고요. 예. 한의원에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갑상선 저하증 약은 먹고 있어요. 아, 예. 갑상선 저하증 약 언제부터 복용하시는 거죠? 한 5개월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원래 피로를 좀 많이 느끼십니까? 예예.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안 받아봤는데. 예. 지금 혹시 커피 오후에 마시면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예, 잠을 못 자요. 낮에 예. 먹으면요.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면 가슴이 이제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안 오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은 이제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항상 피곤이 오게 되는 체질이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목소리도 조금 그렇게 잠기시는 겁니까? 예. 예. 목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목이 예. 그냥 확 아직 안 났고 예. 목에 뭐 잠긴 것 같고. 예. 그리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좀 많이 하면 좀 예. 힘들어서 예. 기운이 없어서 말하기가 싫다든지 이런 느낌 예, 있으세요? 그래요. 예. 지금 이 경우는 이제 폐 쪽이 그 예. 기관지가 건조하고요. 폐 기능 예. 자체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예. 현상이에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황기 6g요. 황기 6g요. 그 다음에 오미자 4g요. 오미자 4g요. 그 다음에 네. 황정 4g요. 황정 4g. 4g요. 그 다음에 인삼 2g요. 인삼 2g. 2g요.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450cc 넣고요.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10 물을 450요. 50여. 넣고요. 100cc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100cc 나오도록 다져가지고요.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요.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 동안 있는 거 먹어요? 그거 지금 본인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할 때 좀 말을 하면 목소리가 잠겨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좋아집니다. 네. 근데 선생님 혹시 한의원에 가서 이걸 해 먹으면 안 될까요? 네? 한의원에 가서 드신 이 약을 해달라 그래서 이런 약을 좀 지어보시면 어떨까? 그거는 이제 한의원은 그렇게는 이제 안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건재 약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같은 거, TV 같은 거 보실 때요. 특히 전화로 해서 대화를 하실 때 누워서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은 기력이 없으니까 반드시 말씀을 하실 때는 앉아서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고요. 그럼 이게 황기 6g 해가지고 400g? 아니 400cc요.
예. 이게 한 번에 해 먹는 양인가요? 예, 한 번에 먹는 양이에요. 한 아침 번에 해 먹고 저녁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해 먹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드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또 하고 그래야 되나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예, 아침 저녁 2번이요. 네, 그래서 예, 한 달 예. 정도 드시면 네,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다려가지고 하루 먹고 또 이튿날 또 다려가지고 네, 또 하루 그렇죠. 먹고 그럴까요? 네, 예,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